자, 이제 영양소 검출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양소 검출 반응 16조.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아이오디나 칼륨이라고 하는 용액을 원래는 갈색이야 원래. 그런데 걔를 뿌려서 청람색으로 변하면 녹말이 있는 거예요. 녹말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오딘 반응이라고도 하고,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람색으로 변하면 녹말이 있는 거다. 청람색은 좀 검은색, 검푸른색이야. 좀 그런 색. 밑에 보시면 원래 요런 색깔이었는데 요걸 뿌렸더니 이 녹말이 있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게 청람색이야. 얘가 청람색. 그 다음에 포도당 또는 당이라고 돼서 당이 이제 엿당도 돼. 엿당. 포도당도 되고 엿당도 되는데, 요런 거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얘는 가열을 해야 돼. 가열. 다른 애들은 가열하는 게 없는데 이거만 가열을 합니다. 그럼 베네딕트 용액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푸른색이죠? 그런데 얘가 요거를 황적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황적색이라고 해요. 황적색으로 바뀌면은 포도당이 있는 거예요. 포도당 없으면 안 바뀌어요. 포도당이 없으면 안 바뀝니다. 황적색으로 바뀌면 포도당이나 엿당이 있는 거다. 이걸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합니다. 베네딕트 반응. 가열을 하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뷰렛 반응은 이 뷰렛 용액이라고 하는 게 뷰렛 용액이라고 써줄 때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풀어서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1%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렵긴 해도 아무튼 그래. 그래서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용액을 넣었는데 얘가 푸른색이거든요. 푸른색.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옅은데 되게 진한 것 같습니다. 얘는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뷰렛 용액을.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보라색이 진짜 보라색이에요. 예쁜 보라색. 보라색으로 바뀌면 단백질이 있는 거다. 단백질 검출 반응,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단3 용액이라고 하는 애는, 이거는 원래 붉은색이야. 근데 이거를 지방에 넣으면은 조금 밝은 색이에요. 밝은 색. 선홍색이라고, 선홍색. 그러면 수단3 용액과 반응하면은 지방이 있는 겁니다. 지방. 이해 가시죠?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 뿐만 아니라 엿당, 젖당도 검출되는데 설탕은 검출이 안 돼. 하여튼 포도당과 엿당, 아니면 뭐 당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 베네딕트 반응을 한다. 그 3대 영양소 중 주 에너지원이 뭐예요? 주 에너지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주로 쓰는 에너지원. 탄수화물 쓰시고, 무엇은 1g당 가장 많은 열량을 낸다. 지방. 무엇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며, 단백질 말하는 겁니다. 단백질은 뭘로 되어 있냐면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포도당 용액에 베네딕트 용액,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하면 색깔이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무슨 용액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첨가하면 녹말 청람색으로 변한다.
했어요. 네. 넘어갑니다. 영양소 검출 탐구. 자, 미음은 이제 뭐 쌀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끓인 거예요. 그래서 뭐 죽 같은 거야, 아무튼. 그런 거는 아이오딘 반응을 하면 청람색이 돼. 그럼 그 안에 녹말이 있다라는 거고요. 양파즙은 베네딕트 반응하면 황적색으로 되는데, 그럼 포도당이 있는 거, 양파에 포도당이 있습니다. 원래. 그 다음에 달걀 흰자는 뷰렛 반응을 하면 보라색으로 바뀌는데 단백질 있는 거고, 식용유는 수단3 반응하면 선홍색으로 바뀌는데 그럼 지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식용유에 쭉 보면은 선홍색으로 바뀐 거야, 얘가. 요에는 바뀐 게 아니야. 원래 색깔이야, 원래 색깔 그냥. 달걀 흰자는 요 보라색 보이죠? 그쵸? 바뀐 거예요, 이게. 양파즙은 요거 황적색. 미음은 요거 아이오딘 반응, 청람색. 증류수는 어떤 영양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만 있는 거기 때문에 반응 안 한 거예요, 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봐요. 우유야, 이거는 다 우유야, 그냥. 우유인데, 요 A는, 아이오딘 반응. 근데 아이오딘 반응 안 했어요. 그러니까, 녹말은 없는 거지. 아이오딘 반응 안 했기 때문에 녹말 없어. 그 다음에 B는 베네딕트 반응. 황적색 바뀌었어요, 황적색. 그럼 이게, 포도당 같은 게 있는 거야. 뭐 젖당이 있을 거야, 원래 젖당. 하여튼 포도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당류가 있는 겁니다. 우유에.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보라색. 이 보라색 예쁘게 바뀝니다. 보라색. 이건 단백질 있는 거. 우유에 원래 단백질 많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선홍색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지방이 있는 겁니다. 우유에 지방이 있어요. 유지방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1, 2번, 2번 풀어보시면 아이오딘이랑 칼륨 용액 넣었을 때 청람색으로 되면 녹말이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베네딕트 용액 넣고 가열하는 까닭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이게 영양소 검출 반응으로 음식물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 뭐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뭐 바이타민이 뭐 들었다, 뭐 이런 거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영양소 A, B, C가 섞인 혼합 용액에 검출 반응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뷰렛 반응은 안 했어요. 근데 얘는 했지. 그럼 단백질이 있는 건데 A, B는 단백질이 없는 거고 얘는 단백질이 있는 거거든요. C는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고, 아이오딘 반응을 얘는 해갖고 얘는 안 했잖아요. 근데 A는 둘 다 있으니까 B가 한 거지. B가 이쪽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럼 B는 녹말이고, 녹말. 그 다음에 수단3 용액은 둘 다 했는데 A가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그쵸? A가 지방이 되는 겁니다. 지방. 되시죠? 그 다음에 아까 생장점 얘기했는데 생장점은 요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분열 조직. 네. 줄기의 요 형성층 부분에서 부피 생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조직, 뭐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다 확인했고, 영양소 검출만 10번이랑 4번 풀면 되겠습니다. 21쪽에 10번이랑 그 다음 쪽에 4번. 자,
이렇게 써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5% 수산화탄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 요거는 뷰렌 용액이고, 뷰렌 용액. 뷰렌 용액 떨어뜨렸더니 보라색이다. 그럼 이건 단백질이 있는 거고. 베네딕트 반응 했는데 푸른색이다는 반응 안 한 거야. 황적색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포도당이 없다. 포도당이 없는 거죠. 수단3 용액 붉은색, 선홍색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원래 붉은색이에요, 원래. 그래서 요것도 반응 안 한 거예요. 그 지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딘 반응을 했죠. 청남색으로. 그럼 녹말이 있는 거고요. 단백질과 녹말이 있는 거네. 그래서 검출된 거, 단백질하고 녹말. 네, 3번 답. 그 다음에 4번 이거 했어요? 요거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제 100g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단백질이 있으니까 가에서 뷰레 반응 일어나는 거는 맞아요. 음식물 100g당 열량이 나가 가장 높다. 나는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지방이 이만큼이야. 그럼 이거 곱하기 9 해야 되고요. 이건 곱하기 4 하는 거고, 요거는 0이야 0. 왜냐면 얘네들은 부영양소예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에너지원이 아니야. 에너지원 아니야. 여긴 요건 에너지원이고. 그럼 누가 제일 많겠어요? 얘는 이제 곱하기 4하고 곱하기 1 해야 되니까 9 해야 되니까 나가 제일 열량이 가장 많은 거죠. 네. 이해 가시죠? 다는 비타민 A가 많음으로 각기병에 도움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기병이 아니라 야맹증. 비타민 A는 이제 당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눈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을 많이 먹으면, 나는 탄수화물이 많네. 탄수화물 있었구나. 미안. 다시 해야겠네. 그러면은 요렇게가 에너지원이 아니야. 요렇게는 에너지원. 곱하기 4 하는 거예요. 4. 근데 아무튼 얘는 7, 9, 63이고 4, 9, 36이기 때문에 얘가 더 많죠. 그래도. 그 다음에 라를 많이 먹으면, 라는 근육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가지. 그래도 이거는 이제 요거 2밖에 없잖아. 2g 밖에. 그렇게 도움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를 많이 먹어야겠죠. 기억, 니은 답은 1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까지는 좀 할 수 있겠는데. 24쪽입니다 24쪽. 소화와 순환. 우리가 이제 사실 밥을 이렇게 먹는다 하더라도 체내로 완벽하게 들어온 게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면. 왜냐면 잎에서부터 항문까지 원래 이렇게 쭉 뚫려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음식물을 먹었어도 그냥 이거 통과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우리 몸으로 진짜로 들어오려면 음식물이 이 세포막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작게 분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오다가 음식물이 흡수가 되려면 되게 작게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것은 섭취한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잘게 분해하는 과정이 소화야. 소화. 그걸 소화라고 하고, 그래서 단백질, 녹말, 지방 이런 애들은 되게 분자가 커요. 그래서 이거를 분해를 해야 돼. 작게. 근데 물하고 무기염류, 비타민은 얘는 원래부터 작은 애기 때문에 얘는 소화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옵니다. 그거는 흡수가 잘 되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녹말은 이렇게 되게 길다랗게 붙어 있는 애들을 뚝뚝 잘라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흡수가 되고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뚝뚝 잘라야 돼. 이렇게.
지방도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흡수가 된다. 소화를 크게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계적 소화는 입으로 이렇게 씹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기계적 소화고, 소화액과 음식물을 잘게 섞어줘, 아니면 이동을 시켜, 이런 걸 기계적 소화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소화는 아니에요. 소화를 돕는 작용들이야, 사실은. 저작 운동은 씹는 거 말이야, 씹는 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밥알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그래도 약간 조금 이렇게 부셔놔야지 다른 소화액과 이렇게 잘 접촉할 수 있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진 채로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크기를 작게 하면은 소화 효소가 음식물에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표면적을 증가시켜 주는 게 이제 씹는 겁니다. 씹는 거, 저작 운동. 그 다음에 분절 운동은 소화액과 소화 효소랑 잘 섞이게 해주는 겁니다. 분절 운동은. 그 다음에 꿈틀 운동은 우리가 이게 먹으면 한쪽 방향으로 쭉 계속 음식물이 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위나 그 소장 이런 게 자꾸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신기하지?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요, 얘가. 그래서 얘가 조금씩 보내는 겁니다, 이걸. 그 꿈틀 운동이라고 해요. 그 소장이나 대장이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음식물을 보냅니다. 알아서 하는 게 신기한 건데. 그런 거는 그냥 기계적 소화라고 하고, 실질적인 소화는 소화 효소에 의해 화학적으로 진짜로 쪼개져야 돼. 화학 결합이. 녹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포도당이 쭉 결합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거 밥을 씹는다고 해서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되게 작은 분자기 때문에 이걸 뭐 이빨로 쪼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뚝뚝뚝 떨어뜨리면 그게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진짜로 그 아밀레이스 때문에 이게 뚝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엿당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소화가 화학적 소화고,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가 있어야 돼. 소화 효소가 화학적 소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음식물을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소화액과 잘 섞이도록 하는 작용을 기계적 소화라고 한다. 분자의 크기가 큰 영양소가 화학적인 성질이 다르고, 분자의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되는 작용을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화학적 소화. 근데 화학적 소화에는 뭐가 필요하냐? 소화 효소가 필요하다. 자, 소화계는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이거 초등학교 때도 배우긴 하죠. 입이 있고, 식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위가 있고요. 위에서 원래 12지장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소장의 앞부분인데, 소장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소장이 되게 길고,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 항문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기는 통과를 하는 거야. 음식물의 통과. 근데 간이나 쓸개나 이자 이런 거는 소화액을 만드는 거야. 소화액을 만듭니다. 간에서 만들고 쓸개에 저장했다가 내보내고. 여기 잘은 안 보이는데 여기 요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구나. 여기 뭐가 있죠. 이렇게 여기 이자에서도 소화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것은 이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가는데, 그때 침에서 소화액이 침에서 나오는데, 침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고, 위에게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고, 이자에게는 뭐 트립신, 아밀레이스 이렇게 있고요. 아밀레이스는 둘 다 나옵니다. 침에서도 나오고 이자에게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쓸개즙은 이제 소화 작용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소화관에서의 소화 작용. 소화까지 할 수가 있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입에서는 기계적 소화도 일어나요. 근데 침이 나오는데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아밀레이스. 근데 아밀레이스는 뭐 하는 애냐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하는 거야. 엿당으로. 그래서 밥을 먹고 오랫동안 씹잖아? 그러면 단맛이 납니다. 엿당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열심히 씹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넘겨요. 대충 씹고 넘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입에서 소화돼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식도는 그냥 통과하는 거여가지고 식도를 통과해서 위로 옵니다. 위로 오면 위에게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녹말은 탄수화물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단백질의 소화가 되는데, 근데 이 펩신이 염산이랑 이렇게 반응을 해서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염산이 꼭 필요하긴 하고, 근데 염산은 원래 왜 나오냐면 펩신을 활성화시키는 작용도 하는데 그 세균 같은 거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살균 작용을 합니다. 염산은 펩신의 작용을 돕고 음식물을 속에 세균을 죽인다. 부패를 막는다. 그다음에 펩신은 뭐 하냐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사이 결합을 끊어서 단백질을 좀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한다. 한 번에 다 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넘기세요. 그림 보시면 단백질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끊긴 해야 되는데 펩신은 그냥 중간에 뚝뚝 끊는 거예요. 중간에만 뚝뚝 끊는 겁니다. 펩신은 다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요 소장의 앞부분은 12지장이라고 해. 이게 손가락 12마디 정도. 12지장은 이제 지가 이제 뭐 손가락인데 이제 손가락 12마디 정도 되는 길이야. 12지장. 근데 거기에 이자액이 나오고요. 간에서 그 만들어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했다가 쓸개즙이 나옵니다. 소장으로 넘어 이제 소장에서는 이자와 쓸개즙이 분비가 돼요. 이자와 쓸개즙이 분비가 되는데 이자에게는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효소가 모두 들어있어요. 이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이자에게서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아밀레이스가 그 입의 침에서도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전부 다 분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에게서 한 번 더 나와요. 아밀레이스가. 그리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또 더 분해하는 거야. 단백질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중간 산물까지만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는데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겁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한 번에 분해가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쓸개즙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게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요런 애들을 우리가 소화액이라고 부르고 소화액 안에 소화 효소가 있는 거야. 근데 쓸개즙 소화액에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그러면 소화 효소가 없는데 왜 나오냐? 지방 덩어리, 우리가 뭐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지방 덩어리로 먹을 거 아닙니까? 지방 덩어리, 그거를 잘게 쪼개. 요거를 이렇게 잘게 쪼개.
근데 이게 쪼갠다라고 해서 이게 화학적으로 뭔가 그 결합이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덩어리를 쪼개 놓는 거야, 쓸개즙을. 그래야지 이자액과 잘 섞여서 지방이 빠르게 소화되는 것을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지 소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큰 거를 짧게 부숴주긴 한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탄수화물은 녹말을 분해할 건데 그 입에서도 조금 분해는 됐습니다. 근데 이자액의 아밀레이스가 엿단까지 분해를 할 거고, 단백질은 위에서 이렇게 조금 분해를 했습니다. 펩신이. 근데 이자의 트립신이 조금 더 분해를 할 거고, 지방은 요거 하나가 이제 요거 하나하나가 어떤 지방 분자예요. 근데 이거를 잘게 이렇게 잘라 놓은 게 쓸개즙이고, 이게 분해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고, 이자액에 있는 라이페이스가 요 두 개를 이렇게 뚝뚝 잘라 가지고요, 요거 하나를 지방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이제 이게 하나가 붙어 있으면 모노거든. 모노. 하나가 붙어 있으면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자, 어렵지? 요렇게가 이자액이야. 이자액. 근데 요런 애들은 이제 소장에서 최후로 탄수화물 소화효소라는 게 나와요. 말테이스라고 해서. 그러면 요거를 엿당을 분해를 해요. 뚝뚝뚝.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소장에서 단백질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요것도 이게 분해를 해요. 뚝뚝뚝. 요게 돼. 요게 최종 산물이야. 요게 소화의 최종 산물.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왕창 어렵죠? 자, 다음 주에 오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음식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에서 아밀레이스가 이렇게 조금 분해했어. 조금. 그 다음 위액에서는 단백질을 펩신이 조금 분해해. 그 다음에 쓸개즙은 이 덩어리를 좀 잘게 해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소장입니다. 소장. 이자액은 소장에 분비되는 거야.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또 나와서 엿당으로 분해하고, 트립신이 조금 더 분해하고, 라이페이스는 한 번에 분해를 하고, 최종 산물까지. 소장 내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소화효소와 단백질 소화효소. 엿당은 포도당까지, 단백질 소화효소는 이제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합니다. 그럼 이게 최종 산물이야. 최종 산물. 그 다음에 소장이 엄청 길어요. 한 7m 돼요. 그럼 소장 통과하면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이렇게 흡수가 되고, 아미노산 흡수가 되고, 얘는 흡수가 돼요. 이렇게 소장에서. 이 흡수는 조금 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고 그런 건 다음에 해야겠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다음 주는 휴강이에요. 다음 주 휴강이어가지고 다음 주 쉬고, 다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수고했어요.